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랜만에 공모주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작년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공모로 뜨거웠는데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적게 받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아가는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올해 1월 15일부터는 모든 청약자가 전체 물량의 50% 이상에 대해서 똑같은 수의 주식을 배정받는 균등 배분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먹으라고 주는데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 전에 일단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부터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엔 공모 청약 물량의 100% 모두 비례 방식으로 배분됐습니다. 즉,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주식수도 배정이 됐었죠. 따라서 청약 증거금이 큰 참여자들에게 많은 물량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월 15일부로 비례 방식은 전체 공모 청약 물량의 2분의 1 이하에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2분의 1 이상의 물량에는 균등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 배정해야 하는 것으로 강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아래 표는 공모 청약을 많이 하는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증권사에서 변경 전후 방식에서 5명의 참여자가 각각 몇 주씩 받게 되는지를 사례로 들어 정리해 놓은 표이고요. 보면서 예시를 통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청약 가능한 총 물량은 100주입니다. 여기에 5명의 참여자가 각각 10주부터 50주까지 다양한 주수를 청약했습니다. 총 150주죠. 이전 방식이었으면 총 배정 물량 100주에 대해서 150주가 청약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 즉 10주를 청약했던 사람은 10 나누기 1.5로 6.67, 즉 7주를 받아가고 20주를 청약한 사람은 20 나누기 1.5, 즉 13.33으로 13주를 받아가죠. 이렇게 50주를 청약한 사람은 50 나누기 1.5로 33.33, 즉 33주를 받아가게 됩니다. 청약 주식 수에 비례해서 최종 배정 수량이 결정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신규 배정 방식에 따르면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돼서 최종 배정 수량 100주 중 절반인 50주는 균등 방식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즉 5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50주를 5분의 1씩 나눠 가져서 각각 10주씩 받아가는 것이죠. 참여 물량 150 중에서도 50주는 배정이 됐고 나머지 100주는 비례 배정 방식에 따라서 나머지 50주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즉 경쟁률은 100대 50, 2대 1이겠죠. 10주를 청약한 사람은 이미 균등 방식으로 10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례 방식으로 받진 못하고요. 다른 참여자들은 남은 신청 주수인 100주를 가지고 50주를 이렇게 비례 방식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최종 배정 수량이 되겠죠. 신규 배정 방식의 최종 배정 수량을 이전 방식의 최종 배정 수량과 비교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적게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가져가게 되고요. 반대로 많은 금액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봐서 더 적은 주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확실히 이 신규 방식 도입 취지에 맞게 소액 투자자가 더 많은 주수를 배정받게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소액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양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결론적으로 예상대로 개인 소액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전체 참여 금액은 감소하지만 경쟁률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올해 처음으로 균등 방식을 이용해 공모 청약을 진행한 시엔투스 성진의 경우 약 4만 7천여 명의 참여자가 몰리며 최종 경쟁률 674대 1, 증거금 약 3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앞선 히트 공모주들의 공모 참여 금액과 경쟁률을 정리해본 것인데요. 시엔투스 성진과 비교해보면 최종 참여 금액 기준으로는 훨씬 못 미치나 경쟁률 측면에선 빅히트와 SK바이오팜을 앞지르는 것을 알 수 있죠. 변경안의 취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엔 빅히트 공모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을 대출해서 넣었어도 2주밖에 못 받았었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시엔투스 성진 사례에서 최종 경쟁률 674대 1로 계산하면 이전 방식대로라면 1천만 원을 넣어야 한 주가 배정됐지만 이번에 16만 원만 내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적어도 올해 초반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높았던 공모주 위주로 최소 금액을 참여하고 상장일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매도하는 것인데요. 시엔투스 성진도 그렇고 뒤에서 말씀드릴 추후의 공모주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 공모 전에 실시하는 기관 투자자 공모에서 경쟁률이 높고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주식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공부까지 들어가서 괜찮은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이런 주식들을 타겟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다음으론 기본적으로 최소 금액은 참여를 해주는 겁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높았던 기업 또는 유망한 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장 첫날 상한가 한도인 공모가의 2배 곱하기 상한가 30%, 즉 공모가의 2.6배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매도 타이밍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익을 크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한 주를 받기 위해서 1,000만 원 단위 또는 억 단위의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목돈을 들이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3일 정도 뚫고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보통 최소 청약 주수인 10주만 넘어가면 한 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모가가 3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10주는 30만 원이고 실제 증거금은 이의 절반인 15만 원만 일단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이것만 해도 3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받을 수 있고요. 첫날 2.6배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4만 8천 원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5분 들여서 1, 2주 만에 몇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꽤 짭짤하죠. 여기서 더 많이 배정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은 주수로 참여해서 비례 방식에 따른 물량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신 분들, 이미 돈이 다른 투자 자산에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냥 최소 주수만 청약해서 용돈벌이 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상장일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작년 경험상 다행히 주가가 빠르게 상한가까지 상승해주고 매수 잔고가 점점 늘어난다면 다음날까지 홀딩해볼만 하겠고요. 매수 잔고가 만약에 줄어들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첫날 상한가까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적당한 수익률에 만족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전략이고요.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니까 스스로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크까지 다뤄야 균형 잡힌 내용이 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균등 방식은 필연적으로 미매각, 실권주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청약에 참여할 때 증거금은 받게 될 주식 가치의 50%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받을 주식수가 결정이 되면 비로소 나머지 50%를 넣고 주식을 배정받는 건데요. 만약에 주식수가 배정되었는데 나머지 50%를 안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렇게 갈 곳을 잃게 된 주식을 실권주라고 부르고 이 주식은 나머지 투자자에게 다시 n분의 1로 배정이 됩니다. 균등 방식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참여자들이 이 물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준비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만약 실권주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라? 실권주가 이렇게 많아? 이 주식 혹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걱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악영향을 미쳐 실권주가 더 많아지거나 상장 후 주가 추이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참여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 단기적인 주가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실권주를 더 매입할 수 있음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한 주라도 더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작년 11월 기사를 보면 다수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은 금지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큰손들이 여러 증권사로 중복 청약을 하면서 물량을 싹 쓸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올해 1월 15일 기사를 보면 아직 중복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올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여러 증권사로 중복 신청해서 소액만으로도 쉽게 더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상장 일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월 말에도 많은 공모 청약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시점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라서 가져와 봤고요. 이 중에서 균등 방식을 적용했으면서 기관 수요가 높았던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일정 중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관 수요 반응이 좋았고요. 차등 분배긴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월만 있는 게 아니니까 추후에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공모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공모주 청약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요. 다가오는 공모주 청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엔 어차피 신용대출을 일으킬 필요도 없을 만큼 소액 투자로도 참여가 가능한 반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 청약권 위주로 참여해보면 용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입금과 청약 버튼을 클릭하는 그 5분의 귀찮음만 극복한다면 이만큼 효율적인 투자 방법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 투자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니만큼 매도까지 현명하게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